안녕하세요, 오인트입니다. 오랜만에 크레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모프를 다뤄보려고 해요. 저는 카푸치노, 프라푸치노 브리딩을 하면서 제가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3년 후인 지금까지 카푸치노를 어떻게 구별해요? 세이브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둘은 어떻게 구별해요? 라는 질문을 아직도 사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카푸치노와 세이블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정말 대중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았던 모프 카푸치노. 근데 과연 우리는 카푸치노와 세이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요? 제가 아는 것들을 좀 풀어보려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카푸치노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짧게 설명드릴게요. 카푸치노는 사실 이미 전 세계에서 널리 퍼져서 존재하던 아이들이었어요. 다만 우리가 못 알아봤을 뿐. 점이 많고 모양이 없고 색상이 안 예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저퀄러티라고 여겨지는 크레스티드 게코였습니다. 그거를 단 아저씨, RCK, reptile city korea라고 우리나라에 계신 단 아저씨가 이 아이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미국에서도 한 20여 년 전에 슈퍼 카푸치노가 발현이 됐었고요. 다만 그때는 이 크레스티드 게코의 역사가 막 시작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걸 굳이 연구하는 사람도 관심 갖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부모가 누구였고 어떤 아이들 때문에 이 슈퍼 카푸치노가 태어난 거고 개발과 발전이 없었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대중들한테 크레스티드 게코가 가장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맨 처음에는 릴리가 먼저 나왔었죠. 나중에 또 다뤄보겠습니다. 쿼드폼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게 있는데, 릴리가 영국에서 발현이 되고 그 다음 아잔틱이라는 모프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한동안 모프가 나오질 않았었어요. 신모프가 없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행성처럼 카푸치노가 빰 하고 등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파충류를 가장 많이 알리고 선구주자로 계셨던 단 아저씨께서 이 카푸치노를 증명하고 발견하셨습니다. 뭐 약간의 TMI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단 아저씨라고 부르죠. 뭐 미스터 단이라고 부르고. 근데 잘못 아시는 게 아저씨의 진짜 이름은 도널드 핸드릭슨입니다. 그래서 미스터를 붙일 거면 미스터 핸드릭슨이라고 부르던가 아니면 도널드 씨 아니면 더 미국식으로 줄여. 아무튼 단 아저씨께서는 2021년에 짧은 아티클을 판게아 웹사이트 또는 리틀 몬스터스 저번에 나왔죠? 그 친구들 웹사이트에 아티클을 공개했습니다. 제가 여기 더보기란에 그 PDF는 같이 공유를 할게요. 카푸치노가 무엇이며 특징은 뭐가 있고 어떤 결과를 얻었다. 나는 어떤 연구를 했고 이런 결과로 앞으로 갈 길은 이런 것 같다라고 짧은 논문을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내 생각에는 신모프인 것 같다. 얘는 슈퍼폼도 발현이 됐고 릴리랑 섞었을 때 아예 다른 유전자로 표현이 되더라. 이런 것들을 연구 결과를 쫙 종합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거를 이제 공신력이 있는 뭐 판게아라던가 릴몬스터스가 그거를 검토하고 같이 해외 브리더들이랑 토론한 끝에 이건 모프가 맞다라고 이제 판명을 받아서 신모프가 됐고, 그 신모프의 이름을 단 아저씨가 커피 색깔이랑 너무 비슷하다 해서 카푸치노, 프라푸치노는 커피에 크림이 올라간 것 같아서 프라푸치노 이렇게 이름이 지어지게 됐습니다. 단 아저씨께서는 10수년 전부터 크레스티드 게코를 우리나라에 대량으로 수입하게 됩니다. 근데 그 수입한 아이들 중에 공통적으로 특징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발견하셔서 이들을 모아갖고 브리딩한 결과 이게 결론적으로는 카푸치노라는 걸 입증해 내셨죠. 그럼 카푸치노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여기 보이시나요? 저 이제 블랙빈이라는 검은콩이라는 아이인데, 이 친구는 정말 1세대 카푸치노예요. 기본적인 특징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푸치노라고 하면은 꼬리 시작점에 시작되는 이 Y자 모양, 흰색 Y자 모양 보이시죠? 이게 카푸치노를 상징하는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함정은 Y자가 제각기 모양도 다르고 Y자 모양이 없는 카푸치노들도 있어요. Y자 없는 애들도 많아요. 그거 특징 아닙니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맞는 정보이지만 공통적으로 이 Y자가 대부분 있는 게 카푸치노의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입니다. 꼬리가 어둡게 시작되고 점점점 어둡게 시작해서 거의 꼬리 시작점까지 꼬리가 어두워져요. 그게 카푸치노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꼬리에 가로 줄무늬 두 줄 보이시나요? 여기 뒤에도 있고, 카푸치노가 대부분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꼬리에 가로 줄무늬가 이렇게 두 줄로 거져 있거든요. 그것도 카푸치노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또 다른 함정, 엠티백이랑 차콜도 꼬리가 끝부터 거먹고 지금 제가 얘기한 이 패턴 두 줄로 나 있는 가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존재를 합니다. 어쩌다 한번 존재를 하는데 그렇다고 얘네가 카푸치노는 아니에요. 그게 두 번째 함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얘네가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 완전 해칠링 알에서 막 깨어났을 때 이 부분, 꼬리가 시작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Y자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정말 유심히 보셔야 돼요. 종이처럼 하얘요. 노멀들은 뿌옇던가 크림색이던가 아무 따뜻한 하얀색이던가 이 색상이 분명히 다르게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한정이 있는데 노멀 중에도 정말 퓨어하게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다는 거. 근데 만약에 부모가 둘 중에 하나가 카푸치노가 있었고 여기가 매우 퓨어하게 화이트였다면은 그거는 카푸치노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에는 정말 하얀색으로 시작해서 나이가 먹어갈수록 성체가 되어갈수록 하얀 부분이 점점 노란색으로 변해가는 거. 그게 카푸치노의 큰 특징입니다. 무조건 다 노란색으로 변하는 건 아니에요. 요즘에 퀄리티가 좋아지면서 화이트가 많이 들어가고 그 화이트가 점점 퓨어 화이트로 발현되는 아이들도 간혹 보이기는 해요. 정말 퀄리티가 좋은 카푸치노들은. 그런 게 자꾸 생겨나면서 우리가 점점 혼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얘기 드릴 부분은 옆에 레터럴. 레터럴이 가지고 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준성체까지 갖고 있는 지글지글한 번개 모양으로의 생긴 타이거 패턴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카푸치노는 1차, 2차 형질의 색상만 갖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화이트 월까지 생겨서 화이트 3차까지 나오는 아이들이 요즘에 많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1차, 2차 색상이 굉장히 강하게 발현됩니다. 근데 그 강함이 일반 타이거라고 하면 그냥 쭉쭉 찢어지는 호랑이 무늬에 이렇게 빗살 무늬가 있는데 카푸치노들은 지그재그 번개 치는 모양으로 그게 타이거링으로 많이 발현이 됩니다. 그리고 클수록 그 무늬가 사라지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커다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배면의 색상, 팥죽색이어야 되거든요. 이 배면이. 그리고 혀의 색상. 단아저씨도 맨 처음에는 카푸치노의 혀는 보라색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야지만 카푸치노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저도 수많은 카푸치노들을 보면서 느낀 게 꼭 보라색 혀가 아닌 아이들도 많구나. 핑크색 혀도 있고 되게 맑은 연분홍의 혀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혀만 가지고 또 판단하는 것도 잘못됐고 눈알의 컬러 이것도 몸의 바디색이랑 굉장히 유사해야 되는데 이 중에도 변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맑은 색을 갖고 있는 노란색을 갖고 있는 카푸치노도 있고 제가 블루아이까지는 못 봤는데 블루아이 가까운 하얀색을 갖고 있는 카푸치노도 본 적이 있거든요. 하얀색이라는 표현보다는 옅은 노란색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거 딱 보고 카푸치노야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고 지금 얘기한 요소들이 몇 가지나 갖고 있는지 다 봐야 되는 게 카푸치노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다 갖추고 있을 수도 있고 다 안 갖추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적어도 3가지, 4가지 이상은 갖추고 있는 게 카푸치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는 많이 보셨죠? 이 친구들 슈퍼 카푸치노 아직도 저한테는 되게 외계인 같아 보여요. 지금은 또 파이어업이 돼서 좀 색상이 진해 보이는데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핑키랑 비교했을 땐 색감이 또 굉장히 짙죠. 근데 빛에 비춰보면 굉장히 투명합니다. 슈퍼 카푸치노는 단아저씨 이전에 크레모아님이 먼저 발현을 하셨어요. 크레모아님이 먼저 발견을 하시고 단아저씨랑 함께 이게 슈퍼폼인지 아닌지 카푸치노가 뭔지 같이 연구하셨던 분입니다. 이 아이 슈퍼폼이 발현이 돼야 이 모프가 우성 유전자를 가졌다는 걸 입증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슈퍼 카푸치노 뽑으셨어요? 슈퍼 카푸치노가 발현이 됐나요? 가 되게 화두였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얘가 카푸치노인지 아닌지 100%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슈퍼 카푸치노를 생산해낸 부모인지 아닌지를 사실 묻는 거가 중요하기도 합니다. 아직도 중요하기는 해요. 카푸치노가 아닌데 그걸 확신하면서 분양을 보냈다가 6개월 뒤, 1년 뒤, 2년 뒤 이거 카푸치노 아닌데요? 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기 시작한 거고 이런 아이가 슈퍼 카푸치노, 슈퍼폼이 발현되는 게 정말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카푸치노라는 거는 이렇게 단순하게 구별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단순한 몇 가지 특징들을 보실 수 없으면은 구분하시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개 중에는 정말 구별이 어려운 아이들도 존재를 해요. 특징을 갖고 있는 듯 하면서도 색상은 좀 뭔가 다르고 그런 것들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차라리 이런 아이들은 킵해서 성체까지
키우셔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뭐 변상해 드릴게요, 뭐 다른 아이로 바꿔 드릴게요, 이게 실수가 아닌 이상 그 키우신 분들한테는 좀 신뢰가 되고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양을 보내시는 분이 먼저 카푸치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 특징이 뭔지 확실히 알고 분양을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콜이랑 브리딩 하신 카푸치노 브리더들, MT백이랑 브리딩 하신 카푸치노 브리더들, 정말로 분명하게 카푸치노인지 아닌지 구별을 하시고 분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정말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걔네가 베이비 때 태어났을 때 이게 차콜인지 카푸치노인지 확신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절대 확신할 수 없다고 확신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많이 카푸치노를 봤다고 생각했는데도 저도 얼마 전에 실수를 했었거든요. 진짜 구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커가는 걸 좀 봐야지만 확실한 마음을 갖고 분양을 하던가 제가 킵을 하던가 이렇게 구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콜이랑 브리딩 하신 분들은 구별이 참 어렵다는 점, 그리고 MT백이랑 브리딩 하셔도 구분이 좀 애매하게 나온다는 점, 이 점을 유의하시고 앞으로 뭐 메이팅을 하시거나 브리딩 하시는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혀 색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재미난 관찰의 결과인데 혀도 파이어 업을 하고 파이어 다운을 한다는 거 아시나요? 이거 되게 신기합니다. 가끔씩 내 개체가 혀가 굉장히 짙은 뭐 핑크색일 때, 빨간색일 때가 있는데 어느 날 보면은 반투명으로 연보라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 자세히 살펴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이 친구들이 파이어업을 하면서 혀도 파이어업이 되고 다운이 된다는 점 한번 관찰해 보세요. 우리 집 크레는 무슨 색 혀를 가졌는지, 그런 재미난 점들도 있다는 거. 퀄리티가 높은 카푸치노를 판별하시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이거 사실 지금 피디님께서 질문 주신 건데요. 당연히 제가 퀄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이 크레스티드 게코를 판별하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그 기준이 매우 애매모호해서 제가 퀄리티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안 하고 싶었어요. 제 영상에는. 앞으로 나올 영상에도 뭐 저도 표현을 합니다. 저퀄리티, 고퀄리티 이렇게 표현하는 그 단어들을 쓰긴 하는데 크게 이렇게 다뤄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카푸치노는 화이트를 지우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 화이트 스팟이나 화이트 포톨 같은 걸 다 지워버리고 도살의 핀들의 화이트 색감도 웬만하면 성체가 되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화이트 월이 카푸치노한테는 생기기 되게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는 모프예요. 그래서 화이트 월이 존재를 한다던가, 그리고 높게 존재한다던가, 핀이 안 끊기고 쭉 올라온다던가, 아니면 끊기더라도 최대한 이 크라운 가까이 올라온다던가, 아니면 크라운까지 화이트 핀이 올라온다던가, 이런 기준으로 사실 고퀄리티다, 저퀄리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카푸치노를 보면 1차 색상, 2차 색상이 굉장히 강해서 두 색상이 굉장히 유사해요. 색상이 비슷한 톤을 갖고 있죠. 근데 요즘에 이제 하이 퀄리티 카푸치노들을 보면 트라이 컬러를 갖고 있어요. 세 가지 색상을 갖고 있다는 거죠. 1차 형질, 2차 형질, 3차 형질 해갖고 1, 2, 3차가 색상의 대비가 굉장히 진해져갖고 트라이 카푸치노라는 것들이 요즘 보이고 있습니다. 트라이까지 나오는 시장까지 돼서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졌죠. 점 얘기는 굳이 안 하겠습니다. 저는 점 있는 아이들도 좋아해요. 저희 집에 점 있는 아이들이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 점이 아이들의 개성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사람도 뭐 코 밑에 점이 있다던가 뭐 애교점이 있다던가 여러 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점들이 그 개체가 고유 갖고 있는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점이 너무 많고 막 무분별하게 있고 이러면 또 보기 싫은 아이들도 존재는 하지만 카푸치노 퀄리티는 화이트가 많이 존재한다, 그거의 여부를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번에도 몇 번이나 얘기 드렸지만 고퀄리티의 기준은 매우 아직도 애매모호하고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본인 눈에 가장 이쁜 아이를 입양하세요가 맞거든요. 남들이 뭐 저퀄리티건 고퀄리티든 크게 구애받지 않으시고 자기한테 가장 이쁜 아이를 입양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꼭 굳이 나는 진짜 희소성 있는 고퀄리티 아이를 가야겠다 하면은 지금 제가 드린 말들을 팁으로 삼으시고 많은 전문 브리더 분들한테 많이 여쭤봐 보세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고퀄리티의 기준들이. 그분들의 기준을 자기의 기준에 합쳐서 본인의 기준대로 나중에 개체를 입양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카푸치노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제가
모프별로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